왜냐면 오데마픽에 내가 갖고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 오데마픽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 한 다음에 시리얼 넘버 입력하고 그러면 거기 내가 로그인 하잖아요. 내가 무슨 시계 갖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로얄티를 이어줘야지. 그 직영으로 들으면서 그 로얄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거품 많이 꺼졌어요. (1억) 1,000인가 2천 정도 됐어요. 파텍 필립 우리 영상 한 지가 한 2달 됐나요? 그래, 아니 그 워치토크를 사실은 저희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일정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파텍을 했으니까 이제 오데마픽을 해야지. 오데마픽에 매장 안 간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된 것 같고 오데마픽이 시계 안 산 지도 그런 거 된 것 같아요. 지금 내 이 원고를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알고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알아가자 이거지. 오데마픽의 창립 1875년에 만들었구나. 루이스 오데마, 에드워드 오거스트 피게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계를 만들어 보겠다며 의기투합하며 스위스 르브라시 고향에 있는 오데마 가족 농장에서 첫 번째 시계 워크숍을 열었어. 1875년이면 우리나라는 뭐였지? 동학혁명 전인 것 같은데. 운요 사건 이랬었네. 운요 사건. 일본 군함 강화해협 불법 침입한 사건. 이때 시계를 만들어내야 되나, 그죠? 최초 미니 리피터 손목 시계. 미니 리피터가 아마 그 알람식으로 알려주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 미니 리피터 엄청 비싸요. 어느 브랜드든. 아니 파텍 필립은 용두 있죠, 용두. 시계 맞추는 그거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고. 근데 차 쪽도 자기가 최초라고 막 많이 얘기하거든요, 다들. 디오는 1881년 오데마픽의 무브먼트 제작 및 생산 전문. 피게는 오데마가 무브먼트 제작하고 생산하고 피게는 미세한 조절 및 영업 관리. 요즘에는 그 영업 사실 프로덕트보다는 영업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유니버셜 회중식의 선보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에펠탑 만든 거 아세요? 근데 이 연도인지는 모르겠어. 에펠탑을 그때 만국 박람회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끝나면 철거하기로 했거든. 근데 파리 올림픽 때 그걸로 메달 만들었잖아. 1915년 세계에서 가장 작은 5미닛 리피터 무브먼트 출시. 1929년 대공황 내내 단 3개만 생산하였으나 당시 가장 예술적인 시계 기술 스켈레톤화 기술을 전문화함. 내가 오데마픽에서 갖고 싶은 시계가 스켈레톤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못 사고 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거 피가 엄청 붙었어 가지고 한 그때 2배 이상 썼을걸요 한창 때. 그래서 좀 포기했지. 왜냐면 너무 그 돈을 주고 사기는 좀 그래서. 근데 얘네가 29년에 이 기술을 전문화했구나. 4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손목시계 칼리버 출시. 스켈레톤이 눈에 들어오네. 1955년 윤년 표시가 되는 세계 최초의 연구 달력 손목시계 출시함. 이에 4년마다 2월 29일을 시계 제작자가 처리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 이런 거 진짜? 내가 처음으로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윤년도 되고 하는 걸 샀잖아 처음에. 이걸 샀어요. 자세히 나오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일, 내가 지금 안경 써야 되나? 월, 날짜, 그 다음에 달의 모양, 보름달인지 상현인지 하현인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여기는 주예요. 주. 1년이 이제 52주잖아요. 주를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다 맞춰. 지금 어떻게 맞추는지 난 잊어버렸거든요. 다 맞췄는데 내가 놔뒀다가 다른 시계 차잖아. 그럼 또 맞춰야 되잖아. 근데 그때부터 포기했어요. 1972년 럭셔리 스포츠워치 아이콘 로얄 오크 출시. 제랄드 젠타. 이거 언제였지? 근데 파텍 필립을 했어요. 그것도 아마 70년 될 거야. 파텍 필립도. 1986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뚜르비용 손목시계 출시. 뚜르비용은 이제 그 중력 오차를 잡아주는. 1991년 스타휠 출시. 교황 알렉산더 7세의 의뢰로 전통적인 시침을 없앤 회전 디스크의 스타휠을 출시하였고 중심부에 다이얼이 집중되어 어둠 속에서 읽기 쉬워져.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유럽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성당이나 유명한 시계들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의뢰서 만든 거잖아요. 1993년 로얄오크 오프쇼어 출시. 오프쇼어가 이제 로얄오크가 지금 이 라인이잖아요. 지금 이 라인 뭐 대표적이지 뭐. 오데마픽이 하면 로얄오크 그냥 대표적이고. 오프쇼어는 이제 약간 스포츠워치식으로 해서 이런 거죠. 이걸 93년도에 이 라인을 발표했네. 1996년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셀프 와인딩 손목시계 출시.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흔들면은 자동으로 주잖아요. 근데 왜 그전에는 요거를 다 용두를 빼서 밥을 줘야 되고 지금 랑에온트젠에는 아직도 그런 방식이거든요. 나는 근데 그런 게 좀 좋아요. 클래식한 게. 2000년 창립 125
50주년 기념하기 위해 줄스 오데마 출시. 근데 이거 엄청 비싸겠지 뭐. 2002년 로얄오크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로얄오크 컨셉 출시. 2002년이 30주년이면은 잠깐만. 아니 왜냐면 몇 년 전에 50주년 막 그 엄청 광고 많이 했거든. 얘가 50주년일 걸? 이게 50주년 여기 뒤에 써 있어요. 50 보여요? 2019년 혁신적 라인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출시. 그게 이제 이거지. 1159 라인업이.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너무 이 그 로얄오크가 오데마 피게 하면 로얄오크. 그래서 얘네 그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만든 것 같아요. 이 안에 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얘는 각이 졌어. 로얄오크처럼. 이 안에는 여기가 각이 졌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퍼페추얼 캘린더도 살 뻔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9천 얼마? 그 당시에 안 사기 잘했지 뭐. 2,750이에요? 이거 샀을 때 한 6천 줬을걸? 그 다음에 이게 의미는 진짜 이거 너무 잘못 만들지 않았어? 너무 고름 짜서 만든 것 같지 않아? 이거 너무 산으로 갔어. 앞 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막 하는 거. 11시 59분도 이것도 좀 너무 유치하지 않아 진짜? 2020년 역사적인 모델을 재해석한 리마스터. 이건 또 내가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복각 많이 하잖아. 지금 라이카도 복각 엄청 하고 차들도 사실 막 오마주해서 만들잖아요. 페라리도 옛날 페라리 디자인을 넣어서 만들거든. 근데 이것도 그런 식이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랗거든. 이렇게. 그죠? 2025년이 150주년이 됐구나. 150년이 됐네 시계가. 세계 최초의 럭셔리 스포츠워치 로얄오크. 보면 또 갖고 싶다 이거. 아니 난 전보가 갖고 싶거든요. 전보는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가족이라고 그럴까요? 그 인생에 하나밖에 못 사는데 걔는 규정이 그렇대요. 제럴젠트가 하룻밤에 디자인한 최초의 로얄오크 모델은 2년간의 개발 끝에 1972년 바젤 박람회에서 선보임. 당시 캐주얼 시크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1,000대 한정으로 계획된 5402 모델은 최종 6,050대가 생산되어 2002년까지 판매돼. 2002년까지 생산했어? 2002년에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2004년 정도에 제가 스와치 찬 것 같아요. 5402 ST 창립자 오데마 피게가 직접 생산한 유일한 로얄오크 라인. 이런 거 빠져들면 끝도 없습니다. 아니 제 구독자분 중에 옛날에 50주년 이런 모델 받으신 분 있거든요. 이쁘더라고. 그때 판매가가 1억 얼마였을 거예요. 5402 SA 1977년부터 2002년까지 판매. 옐로우 골드와 스틸의 투톤 버전. 옐로우 골드 아워 마커와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을 갖춘 5402 BC 1972년부터 1991년 판매. 화이트 골드 버전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가 특징입니다. 야 이런 거 진짜 일본 가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 나 지금 중고 시세가 너무 궁금한데 중고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다면은 여유가 된다면 일본 가는데 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살만도 할 것 같은데. 254 PT 1986년 독일의 한 고객에게 판매된 단 한 대뿐임. 짙은 메탈릭 블루 다이얼이 특징임. 아마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의뢰 받아서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 1990년대 오픈워크 모델. 1986년부터 출시된 로얄오크 오픈워크 모델은 옐로우를 시작으로 1994년까지 새로운 소재 조합이 추가되었으며 8.8mm의 매우 얇은 오픈워크를 구성하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 모델이에요. 이게 다 오픈돼. 아까 스켈레톤이랑 똑같은 거지. 이 25636BA 1986년부터 96년까지 판매.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판매한 25636ST 1988년부터 97년 판매. 61개 제작되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고 귀금속으로 제작된 것과 견줄만 했음. 되게 소량만 들었다 그쵸? 모델마다. 아니 10년씩 팔았는데 41개 61개밖에 안 만들었어. 근데 이제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노틸러스나 다 스틸 모델, 롤렉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틸 모델이 인기가 많고 피가 붙으면서 이제 그게 좀 더 발전되면은 그 위에 모델 화이트 골드라든지 로즈 골드 이런 걸로 발전이 되지. 그러니까 관심도가 일반 보통 분들이 지금 이게 1호 5500인가? 이게 그럴 거야. 최신 나온 게 오토매틱 표시가 없어졌어. 지금 없잖아 밑에. 원래 여기 있거든. 데이트 윈도우를 위해 3시 인덱스 바가 더 짧아졌음. 이렇게 데이트가 지금 이건 3시 인덱스 바가 아예 없잖아요. 데이트 때문에. 요건 이제 조금 짧게는 있었던 거지. 이때는. 계속 읽어야 되나 이거?
2024년 럭셔리 시계 시장 1위 롤렉스, 2위가 오메가야? 아 그치, 왜냐면 볼륨 브랜드니까. 3위가 파텍필립, 4위가 바시넬 콘스탄틴, 5위가 브라이틀링이야? 6위가 오데마피게. 근데 모르겠어. 나는 이건 좀 그때 저거 했던 게 그 딜러십을 하다가 기존 직영으로 들어왔으면, 왜냐면 오데마픽에 내가 갖고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 오데마픽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 한 다음에 내가 차 같으면 차대번호 같이 그 시리얼 넘버 입력하고 그러면 거기 내가 로그인 하잖아요. 내가 무슨 시계 갖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로얄티를 이어줘야지. 그 직영으로 들으면서 그 로얄티를 끊었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아니 일단 시계에서는 랑해가 그랬어요. 랑해 온투제네가 기존의 딜러들, 그러니까 개인 딜러들이 하다가 직영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산 사람들의 뭐 1억 원 다 무시하는 거지 그냥.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니 근데 본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내 시계를 입력을 하고 내 이름으로 로그인하면 무슨 시계가 있는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왜 잘랐느냐 이거야. 코리아에서는 많이 파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다 사실 나도 하나는 옛날 거 그냥 기본 모델들 이런 것들. 요게 38mm인가? 아니요, 여기 38mm인가 그럴 거야. 이게 남녀 거의 공용으로 차도 되는데 이 모델은 뭐 난 지금도 잘 샀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크지 않고. 보세요, 크기 차이 많이 나죠. 봐봐, 많이 나죠. 이게 몇 41mm인가 42mm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남녀 공용. 실제 여자 거는 더 작아요. 블랙 베젤. 그다음에 이게 그때 또 그레이가 나왔어요. 그레이를 내가 샀나 안 샀나 기억이 안 나네. 요거는 요게 이제 그 직영 들어와서 산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제가 오데마픽이었어요. 이게 50주년이에요. 로얄오크 50주년. 뒤에 50 써 있어요 여기. 이거 이제 로얄오크 모델은 이렇게 4개. 요거 이제 퍼페추얼 캘린더. 사실 이거 잘 샀지. 내가 로얄오크 처음 산 게 기본 모델 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있는 거야. 에?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였냐면 1억 1,000인가 2천 정도 됐어요. 엄청 그때 제가 기억이 한 열흘 넘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창 많이 올랐을 때는 한 2배는 올랐었을 거예요. 이게 5,300인 것 같은데 거래되는 게 보니까 5,000 초반에 거래되는구나. 기본 모델이. 내가 봤을 때는 피가 거의 없는데? 싼 거는 4,700짜리도 있어. 4,700이 거래된다고 봐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호가라서. 거래 완료. 그게 떠 있어요. 8,500. 내 생각에는 이것도 내가 봤을 때 7, 8천 주고 샀나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근데 별로 안 붙은 거의 뭐 내 생각.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거품 많이 꺼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이거랑 틀리는데 이게 아마 더 좋은 걸 거예요. 오프쇼보다. 이게 지금 4천 얼마에 거래되네. 4,850. 얘가 더 좋은 걸 거예요. 이게 더 밑에 거고. 이게 자기 갖고 있는 시계 얼마나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오래 그냥 갖고 있을 거면 파텍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파텍 강남이야. 저도 이렇게 막 때 한창 때 막 그냥 아무 정신없이 사서 이렇게 산 거지. 지금 사라고 하면 또 살까? 안 살 것 같은데. 나는 사실은 난 사실 이런 거는 전혀 사고 싶지 않았어. 오프쇼 이런 거. 그냥 뭐 시계를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있으면 산 거야. 리마스터 이런 거는 그냥 복각 모델이니까 샀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가치는 없어요. 가치는 없고 제일 많이 찾는 로얄오크 역시 로얄오크야. 그냥 얘네들은 딴 거 필요 없어. 로얄오크야. 근데 지금 또 시계 막 이것저것 꺼내 보니까 좀 안 차는 건 파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아니 다 거의 다 안 차요 다. 이번에 그냥 꺼낸 거예요 이렇게 8개지. 사기 싫은 거 4개, 사고 싶은 거 4개. 아니 이제 찰 일도 없어. 한두 개.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 사람 욕심이지. 그래서 오데마픽에 오랜만에 다 꺼내보고 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뭐 하지?